4%짜리 정기예금인 선납위험 적금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선납위험 적금 안 합니다. 그러면 선납위험 적금의 단점은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네, 여러분 선납위험 적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 저희 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식도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납위험 적금 모른다고 하셔서 너무 이렇게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으시다. 이제 오늘부터 알아가시면 된다. 아마 이 영상이 끝나는 한 10분 정도 후에는 선납위험 그러면 딱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돼 있으실 거고 장단점까지 분석이 끝나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선납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 개 올렸었는데 그때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뭐 선납위험 여기도 뭐 6.15 뭐 선납위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서 선납위험 저거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저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한 거고요. 일단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뭐 선납위험 꼼수로 1.5배 높게 받는 방법. 이게 꼼수라고 보긴 뭐하고 전 재테크에는 꼼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틈새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선납위험까지 뭐 묶인 자금, 뭐 예금담보대출, 선납위험 쏠쏠하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선납위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보셔도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러실 거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요거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선납위험 적금이란 뭐냐면요. 선납 먼저 넣는 거죠. 그리고 이연 늦게 넣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적금인데 먼저 넣고 늦게 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적금은 이렇게 됩니다. 매월 같은 돈을 꾸준히 이렇게 은행에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적금입니다. 근데 선납위험 적금은요, 좀 선납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6개월치 있죠? 6개월치를 1월 달에 한 방에 선납을 하게 되고요. 7월 달 건 똑같이 7월 달에는 한 달치만 넣게 되고 5개월치를요. 안 내고 있다가 마지막 달에 한 방에 넣게 됩니다. 요게 바로 선납위험 적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매달 넣지 않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이 개월수마다 넣는 금액은요, 은행에서 알아서 빼가는 게 아니고 적금 가입자가 잘 계산을 해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를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월 달에 들어간 돈은 12개월 동안 은행에 묶여있기 때문에 5%의 이자를 받는다. 근데 2월 달에 들어간 거, 3월 달에 들어간 돈들은 1년 동안 묶여있는 게 아니고 뭐 11개월, 10개월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얘기할 때는 1년간 돈을 맡겨놓으시면 5%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은행이 말하는 연 5%인데 12개월이 안 된 돈에 5% 이자를 주겠느냐? 당연히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6%짜리 적금이 있고 4%짜리 예금이 있으면 실질 금리는 4%짜리 예금이 더 높다. 6%짜리는 보통 이제 한 절반 정도 3%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들어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 돈들에는 이자가 적게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납위험을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던 돈들이 한 방에 이때 6개월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치에는 전체적으로 1년치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 한 방에 넣으니까 이자가 많이 붙을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 들어가서 이자를 받았어야 될 돈들이 안 들어가고 마지막 달에 이때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미리 들어가서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때 한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이자보다 적게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는 원래 받던 이자보다 더 이자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12월 달에 는 돈은 원래 받을 돈보다 이제는 더 적게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정리해 보면 그냥 퉁칩니다. 쌤쌤입니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똑같습니다. 적금 100만 원씩 1년 동안 6%짜리에 집어넣었을 때 세후 일반적인 적금은 32만 9천 원 받을 수 있고요. 선납이원을 해도요. 32만 9천 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어요. 선납이원을 하나, 그냥 일반적인 적금을 하나, 도찐개찐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번거로움만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정확하게 납입을 가입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번거로움만 있고 이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왜 할까? 이 선납위원을 왜 할까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 그러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그때는 우리가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걸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금인데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 돈에 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내는 건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는 7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20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한단 말이냐 라는 건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1월 달에는 내 돈 7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1월 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100만 원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700만 원을 모두 활용을 한 거죠. 근데 나는 마지막 달에 선납위원 적금은 12월 달에 5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금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넣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금 담보 대출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 내 돈이 이미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보다 안전한 담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쌀 거고요. 그래서 12월 달 납입을 해야 되기 직전에 대출을 딱 받아서 한 며칠만 대출 이자를 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700만 원밖에 없지만 마지막에 내가 그동안 넣은 돈 600만 원과 1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총 다 해서 1200만 원의 적금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된다라는 거죠. 만기가 되면은 그냥 요거는 바로 갚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자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700만 원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돈은 정기예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1200만 원 선납위원 적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 6%짜리 상품을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2만 9천 원 정도가 이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금액으로는 약 한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뭐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지. 굉장히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조금 번거로움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만큼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대출 받았던 거 이자 조금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장점이 또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는 내 돈에 700만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내 돈이 1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200만 원이 있을 때 정기예금에 넣게 되면 이자를 한 개만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에만 돈을 넣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세 개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돈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600만 원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 돈 1200이 있었는데 600만 원만 납입을 했으니까 600은 남겠죠. 그러면 그 600만 원을 6개월 만기 파킹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이 파킹 통장은 그냥 뭐 중간에 중도 해지가 되는 예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6개월짜리 예금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6개월 만기 예금이 쭉 가서 7월 달 정도에 만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600만 원 만기된 것 중에서 100만 원은 은행에다가 선납위원 적금으로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또 500만 원이 남겠죠? 이 500만 원을 또 6개월짜리 파킹 통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500만 원이 만기가 되면 그때 이 50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총 몇 번 받는 거예요? 요 적금 상품 자체에서 한 번의 이자를 받았고요.
요 6개월 만기 예금 파킹 통장을 통해서 2개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세 번째 여기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200만 원 있을 때 이걸 정기예금에 집어넣었더라면 하나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선납 이연 적금을 활용하게 되면 내 돈을 한 방에 넣지 않고 묶어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3개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 봤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1200만 원을 한 번에 4%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4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될 텐데요. 이거를 선납이연 적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78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납이연 적금의 단점은 없을까? 단점이 없을 리 없겠죠. 모든 재테크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납이연 적금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아쉬운 거는 가입 한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께서 이제 목돈 굴리기 할 때 억 단위의 돈을 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분들 꽤나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기에는 가입 한도가 작아서 활용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다만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뭐 이렇게 돈을 모아나가는 입장이신 분들, 시드머니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한도가 작아서 아쉽지만 어떤 이에게는 충분한 한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꼼꼼한 날짜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적금은 우리가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음 적금 가입할 때 사인하고 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만기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납이연 적금은 1월달, 7월달, 12월달에 납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은행에서 알아서 돈을 안 빼갑니다. 우리가 그 날짜를 달력에 체크를 해서 직접 이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다면 쉽고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지만, 은근히 그 체크해가지고 넣는 게 또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실수를 해서 좀 늦게 납입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만기가 늦어지게 된다. 그런 불편함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번거로움이 있다 라는 수준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주거래 은행 실적 쌓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납이연 적금은요, 보통 1금융권,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 없습니다. 이런 데 없고요. 뭐 다올저축은행, 에키온저축은행 이런 저축은행 2금융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납이연 적금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곳의 은행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내 주거래 은행과 거래 실적에 쌓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 실적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은행의 거래 실적과 은행에서의 나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출 받을 때 뭐 0.2%든 0.5%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선납이연 적금을 통해서 작은 금액의 몇 퍼센트의 이자를 더 받아서 몇십만 원 또는 뭐 몇백만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크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는 뭐 3억, 5억 뭐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0.5%, 뭐 1% 이렇게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덩어리에서 작은 포인트로 우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납이연 적금이 뭐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보면은 꼭 선납이연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선납이연 적금을 활용하실지 활용하지 않으실지를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저는 선납이연 적금 안 합니다. 네, 나빠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선납이연 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좀 생소하셨던 분들은 들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별로 어렵지 않네, 장점이 이런 게 있구나,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네, 이런 게 좀 전달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테크라는 거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테크는
한 겹 한 겹 이렇게 정보와 지식들이 쌓이면서 그게 어느 순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재테크인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한 겹 한 겹 쌓아 나가는 재테크 지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5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